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실 거죠? 믿을게요.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스킵, 노노.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안녕.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70만 구독자 달성에 성공을 했어요. 우리 70만 헤이즐런 여러분, 제가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팬미팅 관련된 이제 소식은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랑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조만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70만이 될 동안 Q&A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해보는 영상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동안 Q&A를 일부러 안 찍었던 건 아니고요. 삼수생 영상이랑 뭐 학생 메이커 영상 등등해서 Q&A 영상에 관련된 그런 언급을 살짝씩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방대해질까봐 그게 좀 겁이 나서 Q&A 영상을 그동안 안 찍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에 역대급 요청이었습니다. 헤이즐 Q&A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질문들이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 통해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었어요. 이제 그 질문들 중에서 같은 주제, 같은 카테고리를 이렇게 모아서 이제 Q&A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은 헤이즐 신상을 먼저 털어봅시다, 여러분. 나이, 키, 몸무게, 혈액형, 직업, 전공, 뭐 유튜버가 된 계기 등등 요 정도를 일단 신상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는요, 여러분, 아직도 그 영상을 안 보셨을까요? 짜잔! 여기 뜨고 있는 학생 메이커,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몇 살인지도 공개가 되고요. 유튜버가 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제 학창시절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이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헤이즐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답니다. 일단 제가 나이 공개를 했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89년생이에요. 올해로 31살인 거고, 세월이 야속하다. 나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은 30까지는 나오는데 31살까지가 입 밖으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잘 안 된 것 같아. 나 아직도 내가 30인 것 같아. 만년 그렇게 살라고요. 그리고 몸무게는 키는 163이고요. 키로수는 41kg입니다. 거의 변동이 없어요. 가끔씩 조금 많이 먹었다 싶으면 42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좀 몸이 많이 피로하다 하면 40kg까지 막 팍 떨어져요. 제 혈액형 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할 때, 그리고 유튜브 라방 할 때 가끔씩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 혈액형은 A, B입니다. A, B형. 정말 A형이랑 B형이 50대 50 비율로 섞여있는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전공이 무엇이냐? 이것도 여러분들 6개월 전이었나요? 올해 초에 제가 삼수생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뿅! 여기 뜨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동안 저의 컨텐츠들 중에서 제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그동안 못해왔던 저의 뭐 과거 이야기들이 모두 응집돼서 담겨져 있는 영상이에요.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제가 또 더보기란에 역시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어쨌든 신상을 털어야 되니까 저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예술고등학교에서는 파인아트 서양화를 전공을 했고, 이제 대학은 공간연출 설치미술과로 가서 미술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유튜버가 되기 전에 모델 활동을 좀 오래 길게 했었고, 지금 현재는 직업이 유튜버예요. 뭐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 유튜버를 안 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전공인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설치미술에 관련된 직업을 아무래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테마파크 디자이너나 화려한 그런 설치를 할 수 있는 곳? 아직까지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은 유튜버를 하면서 원래 공부했던 분야 설치미술을 같이 병행해서 그것 또한 컨텐츠화 시켜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언젠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언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 그리고 언니의 가치관이 궁금해요.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언니의 좌우명은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질문을 또 엄청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한데 제가 묶은 거예요. 일단 제가 영상에서 비춰지는 헤이즐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뭔가 항상 밝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등등. 물론 저 자신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요. 당연히 짜증도 나고 열받고 당연히 그럽니다. 저도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저 헤이즐은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저는 혼자 노래방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목이 쉴 정도로 노래 혼자 불러요. 막 삑사리가 나도 뭐 이상하게 쳐다볼 사람 없고 막 춤을 막 괴상망측하게 춰도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춤추는 거 진짜 좋아해요. 중고등학교 때 축제 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대에 섰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해리포터와 디즈니 덕질을 하죠. 해리포터 디즈니 덕질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저한테 작용을 해요. 뭐 남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만이 가지고 있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의 취미 중 하나거든요.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그리고 굿즈를 사 모으기도 하면서 만족감과 희열감 그런 것들이 굉장합니다. 일단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가치관과 좌우명을 딱히 살면서 나의 가치관이 이것이야, 좌우명은 이것이야 라고 정해놓고 살지는 않아요. 근데 남들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자가 저의 가치관과 좌우명이에요. 제가 그 삼수생 영상에서도 굉장히 장황하게 거의 30분에 걸쳐진 그런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저의 과거 스토리를 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실패도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이고 좌절도 진짜 끝장나게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깨달아서 뭐 노력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뭐 노력 안 하다가 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맘대로 하고 사는? 네, 그런 가치관인 것 같아요. 말이 좀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그 다음 인간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콘텐츠 하나로 따로 파서 한 30분 정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은 뿅! 여기 또 올라가고 있죠. 이 영상을 보시면 이 헤이즐이 생각하는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을 어떤 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지를 좀 그래도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궁금하시다면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먼저 다가가는 타입이고 그냥 사람이 오면은 또 오는 대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간다고 해도 그거 어떡해요. 인연이 아닌 것을. 그냥 그렇게 쿨하게 훌훌 털어버리고 받아들이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붙임머리 관련된 것 그리고 은근히 머릿결 관리 어떻게 하는지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을 사실 제가 답변해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별거 없거든요. 저는 붙임머리, 저는 365일 항상 붙임머리를 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너무 많은 헤이즐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저에게 입문하신 헤이즐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자면은 제가 다니는 붙임머리 샵은 신승원 컷앤컷이라는 샵이에요. 부천 본점에 다니고 있고요. 뭐 홍대점도 있고 강남점도 있고 많아요. 신승원 원장님께서 개발하신 딱히 방법이 있어요. 붙임머리 방법. 근데 그게 진짜 편하고 떨어지지 않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대신에 저는 길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수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한 피스가 아니라 반 피스만 붙여요. 보통 가격은 30만 원부터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지를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운되기도 하고 좀 높아지기도 하지만 보통 평균 30만 원에서 업다운 그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릿결 관리는 나 진짜 별거 없는데 샴푸하고 나서 린스를 하는 게 아니라 린스 대신에 트리트먼트를 하거든요. 그 습관이 너무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이 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좀 탈색을 많이 한다거나 염색으로 좀 상한 끝부분 같은? 그리고 딱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 에센스 안 발라주면 트리트먼트 이거 로션 안 발라주면은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 빗질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그 순간 다들 아시죠? 그럴 때는 에센스를 바르는 편인데 미장센 거 발라요. 미장센 정확한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장센 제품을 바릅니다. 그것도 제가 머리 관리한 영상을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Q&A 영상이니까 머릿결 관리 영상은 그런 식으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또 이사 가세요?
네, 이사가요. 이사가고요. 그래서 언니 이사 가시면은 혼자 사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일단 저는 가족 관계가 외동이에요. 이제 부모님,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삽니다. 플러스 우리 로또까지. 어쨌든 제가 외동이어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가족이랑 같이 이렇게 막 옹기종기 막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부모님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뭐 돈 관련된 그런 도움이 아니라 밥 해주시죠. 빨래 해주시죠. 가끔가다 우리 아빠가 또 로드 매니저도 해주시죠. 제가 스스로 하기에 힘든 것들, 왜냐면 유튜버를 하다 보면은 진짜 정신이 없거든요. 촬영하고 그리고 막 물건 세팅하고 여차저차 네,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유튜버라는 일이. 부모님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외동이다 보니까 언젠간 결혼을 하겠죠? 뭐 있으면 하겠죠. 그때가 되면 어차피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최대한 오래 같이 살 수 있을 만큼 같이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사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덕후룸을 꾸민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 덕후룸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이사를 가는 이유가 사실 이 덕후룸 때문이에요. 덕후룸 플러스 제가 촬영을 하는 환경 때문에 이사를 가는 거거든요. 또 이 덕후룸이 새로 단장을 하겠죠. 삐까뻔쩍하게 예쁘고 화려하고 더 넓고 더 다이나믹하게 아무튼 그렇게 또 덕후룸이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때 가서 그것은 컨텐츠로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굉장히 또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두 가지. 돈, 수익 관련된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죠. 언니, 금수저이신가요? 이런 질문 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두 번째는 언니 유튜브 수익이 궁금해요. 한 달 수익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이제 수익에 관련된 질문을 또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일단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저번 영상에서도 그 삼수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고 학생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지 금수저라고 하는지도 사실 난감하긴 한데 일단 저는 금수저 확실히 아니고요. 유튜브 수익에 관련돼서는 제가 정확히 한 달에 얼마를 벌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고정 수익이 아닙니다. 이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유튜버라는 직업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매번 달라요. 정말 아예 못 벌 때도 있고 정말 많이 벌 때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유튜브 수익은 조회수 수익이 있고 그리고 광고 수익이 있잖아요. 광고 수익이라고 한다면은 PPL 영상이라든지 뭐 브랜디드 영상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우선 조회수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조회수 수익으로는 제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해요. 그 정도로 조회수 수익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막 조회수가 막 100만 조회 이상씩 막 매번 터지시는 분들은 조회수 수익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다른 유튜버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거를 쉽게 막 노출하기가 굉장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튜버를 하면서도 수익을 계속 내고 있고 돈을 벌고 있지만 저는 그 전에 굉장히 장시간 모델이라는 일을 했었거든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꾸준히 돈을 벌었고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왔었고 그 돈들을 차곡차곡 되게 잘 모아왔었고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유튜버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더 제가 노력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 거죠.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제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수익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였는데 조금 얘기가 샜네요. 방향이 살짝 틀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저 얼마 법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이게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부모님께 다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온 돈으로 이번에 이사도 가고 집을 사서 이사도 가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는 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디드 영상과 PPL 영상이 있는데 그런 영상들로 인해서 제가 수익을 내는 거예요. 막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유튜버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되게 항상 고민이 많거든요.
내가 어떠한 브랜드와 콜라보를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고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고민 그리고 철저한 그런 검토 끝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 위주로 광고와 PPL을 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조회수만으로는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엔 조금 가벼운 질문들로 넘어가 볼게요. 최애 컬러, 언니의 최애 컬러가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보라색 계열인데 그것도 따뜻한 계열의 보라색이 아니라 약간 차가운 계열, 파란색 쪽으로 치우쳐 있는 보라색 계열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파스텔 톤 이런 거보다도 비비드한 거 있죠. 쨍하고 그런 컬러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언니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진짜 술 못해요, 여러분. 저는 소주 2잔이면 끝이고요. 맥주를 마시긴 마시는데 사실 너무 맥주 마시면 위가 꼬여요. 뭐 술자리 자체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술자리에 가서 저는 정작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베스트 프렌드들이 굉장히 술을 좋아해.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들이 마실 때 저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다 그들이 술을 취한 다음에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면은 막 기운이 없어지고 다운이 되고 어지럽고 해서 자버리거나 그래서 저는 술 마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언니 몸매 관리 어떻게 하세요? 참 말하기가 민망해요. 몸매 관리라고 할 게 없어서. 체질 자체가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고요. 정말 아무리 막 노력해도 잘 안 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근력을 키워야 되는 몸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뜨고 있는 이 영상 저의 전체적인 몸매 관련된 그리고 식습관에 관련된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나 몸매 관리는 따로 하진 않지만 그래 기본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가끔가다 뭐 발레를 한다든지 아니면 클라이밍을 한다든지 그 정도? 그렇다고 이것도 꾸준히 하는 편은 아니에요. 조만간 뭔가 제가 먹는 것에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세볼 생각인데 163에 41kg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먹고 살길래 그런 몸무게를 유지를 하는가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헤이즐 언니 성격은 어떠세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해로와 단톡방에서 서로 MBTI 공유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요거 나왔어요. 대담한 통솔자 ENTJ-A 대담한 통솔자 요거 나왔어요. 요거 쭉 읽어보면요. 진짜 저랑 똑같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일할 때 성격이랑 원래 평상시 성격이랑 좀 다르거든요. 많이 달라요. 평상시 성격은 좀 감정을 절제를 많이 하려고 애쓰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뭔가 단단해 보이고 쿨해 보이고 그래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감정이 높낮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스스로가 알아서 그거를 좀 조절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절제력이 남들에 비해서 좀 강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남이 우는 걸 잘 못 봐요. 왜냐면 같이 울어요. 막 그냥 그 사람의 슬픔이 저에게 그냥 바로 이입이 돼요. 그래서 내 앞에서 누군가 울면은 나도 따라서 울어. 그것도 막 엉엉 울어. 근데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약해 보이고. TV나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잔 감정이 남는 많이 맴도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일부러 안 봐요. 저 라라랜드 아직까지도 안 봤거든요. 미치도록 보고 싶은데 그런 잔 감정이 남는 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속에서 나를 자꾸 괴롭히는 느낌? 근데 일을 할 때는 그 모습이 또 아니에요. 일을 함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대담해집니다. 그리고 약간 배짱도 있어요. 뭔가 일할 때는 진짜 터프하게 뭔가를 막 하는 반면에 그 일을 내려놓은 헤이즐로 돌아왔을 때는 좀 휘청휘청거리는? 모르겠다.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런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언니 화장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대학 입학해서 고등학교 때는 진짜 화장 안 했었어요. 립밤만 바르고 다녔었고 그리고 뭐 졸업앨범 같은 거 찍을 때 그럴 때만 뭐 살짝 했었지 화장 아예 안 하고 다녔었고요. 언니 해리포터 디즈니 입문 계기가 궁금해요.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해리포터 디즈니 관련 질문들이. 이 질문이 안 나오면 섭하지. 디즈니는 제가 5살? 아기 때 제가 입문을 했던 것 같아요. 큰 집이랑 작은 집이 다 지금 해외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 당시에도 삼촌이
남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계셨는데 4살짜리, 5살짜리 꼬맹이한테 영문판 디즈니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사다 주셨어요.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도 당연히 몰랐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왼종일 24시간 내내 그 비디오 테이프만 돌려보면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디즈니는 제 인생의 일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래식 라인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최근에 나온 디즈니들은 제가 막 미친듯이 이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보긴 보지만. 클래식 라인은 아직도 그때 그 느낌이 이렇게 눈 감고 생각하면은 남아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순 없었지만 그 대사들이랑 그리고 그 장면들, 그리고 그 장면들 플러스 노랫소리까지 아직까지도 그게 막 온몸에 돌아요. 온몸에 돈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디즈니를 그때부터 좋아해서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동안 좋아할 예정이고요. 해리포터는 저는 초등학교 때 해리포터 시리즈가 딱 1편이 나왔을 때 그때 책으로 먼저 입문을 했었고요. 1년에 한 편이 나오는 그럴 때였어요. 그렇게 1편부터 7편까지 완주를 하고 또 영화까지. 해리포터는 그냥 저랑 같이 성장을 해온 책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그 해리포터 주인공들이 저랑 동갑이에요. 저보다 1살 정도 어리거나 1살 많거나 다 제 나이 또래거든요. 정말 같이 성장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남달라요. 아무튼 뭐 디즈니와 해리포터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저와 함께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평생 동안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저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저의 해리포터 디즈니 콘텐츠들도 쭉쭉 이어나갈 거예요. 추가로 또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언니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뭐예요? 해리포터 제외하고 라고 질문해주신 분들이 또 꽤 계셨어요. 저는 한 작가를 좀 깊게 파는 타입인 것 같아요. 일단 뭐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조앤 K 롤링,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작가님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뭔진 모르겠는데 가장 최근 말고 모든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 다 읽었는데 그분 책을 읽으면요 상상력이 진짜 풍부해집니다. 언니 편집은 언니가 하세요? 아니요. 제 직원 2명이 있고요. 촬영도 도와주고 편집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직원분들을 더 많이 모집을 할 생각인데 이제 그럴 때가 되면은 제가 또 따로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헤이즐 크루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언니의 최애 여행지가 어딘가요? 앞으로 가고 싶은 곳은 어딘가요? 그리고 가본 곳들은 어딘가요? 등등등. 거의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정도 출장을 나간 김에 겸사겸사 여행까지 하고 오는 경우가 최근엔 좀 많고요. 여러분 여행 진짜 너무너무 삶의 활력소가 된답니다, 여러분. 여건이 되신다면은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은 여행 많이 다니세요, 진짜. 최근에 갔다 온 LA 여행지도 저의 최애 여행지고요. 그리스도 그렇고 유럽권 스위스,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프라하, 파리 아무튼 너무 좋은 곳이 많거든요, 여러분. 여행은 항상 어딜 가도 좋았던 것 같아요. 여행은 일단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이 펼쳐졌느냐 그런 거 생각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저의 최애 여행지가 생길 예정입니다. 근데 정말로 최애 여행지가 생기려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서 새로운 추억을 쌓게 되면은 그곳이야말로 최애 여행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고 싶은 곳 있어요.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은 우유니 사막이에요. 우유니 사막은 좀 가기 힘든 곳이기도 하고 너무 멀기도 하고 비행기를 막 몇 번씩 갈아타야 되고 그리고 또 고산지대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다녀올 수가 없대요. 한 2주 정도는 비워야 된다고 해서 언젠간 좀 시간이 된다면은 엄마랑 같이 우유니 사막은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행 질문 끝! 헤루아 질문도 많았습니다. 헤루아와 친해진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싸우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셨는데 저희는 일단 같은 다이아TV, CJ 다이아TV 소속이 돼 있는 크리에이터들이고요. 다이아TV에서 마련해주는 행사들 그런 곳에서 만났었어요. 지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미샤 행사장에서 지아를 만나고서 그때부터 쭉 친해지기 시작했고요. 약간 소울메이트가 서로를 알아본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 신년회에서 하늘이를 만나서 그때 이렇게 3명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맞고 그게 이 사람이랑 친해지겠다 싶으면은 사실 느낌이 있잖아요. 3명이서 이렇게 딱 통했던 거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죽이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헤루아 콘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말 이게 이 사람들은 정말 친하다. 그 친한 사람들끼리에서 나오는 그 케미가 있는데 확실히 제가 봐도 그런 케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헤루아 영상을 보면은. 그래서 헤루아는 영원할 것이고요. 헤루아 뽀해보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헤루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싸우지 않냐고 질문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서로 다들 약간 단순하다고 해야 되나? 나쁜 뜻에서 단순함이 아니라 좋은 뜻에서의 단순함입니다. 3명 다 그래요. 그냥 단순해서 그냥 인정이 빨라요. 그래? 그래? 그러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상처받을 일도 없고요. 상처 줄 일도 없고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아, 플러스로 혜윤이, 그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예서 역할 했던 혜윤이 있잖아요. 김혜윤 배우님. 혜윤이랑 어떻게 친해지게 됐냐고 그 질문들도 은근히 많이 해주셨었는데 보너스 대답입니다. 혜윤이가 스카이캐슬 나오기 전에 저를 팔로우를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제가 스카이캐슬로 인해서 이제 김혜윤이라는 배우를 알게 됐고 저도 이제 그 혜윤 배우의 팬이 됐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팬인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그 소식을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셨어요. 뭐 혜윤님이 헤이즐님 팔로우하고 계세요. 헤이즐님이 혜윤님을 팔로우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이어주는 오작교 다리 역할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팬과 팬이 만나서 그렇게 해서 친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깨알 홍보를 해드리자면은 우리 혜윤이가 10월 2일 날 MBC에서 이제 새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꼭 본방사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혜윤아 언니도 본방사수 할게, 알겠지?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가 뭐예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셨었어요. 다 제가 사랑하는 아가들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기억에 남는 컨텐츠는 제가 가장 많이 고생한 컨텐츠더라고요. 그 컨텐츠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수중 촬영 영상입니다. 와,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아무리 실내에서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추웠거든요. 그 추운 환경에서 몸이 뜨지 않기 위해서 막 납덩어리 막 4kg 이상 되는 납덩어리를 주머니에다 넣고서 숨을 참아가면서 그것도 물속에서 연기를 하면서 아무튼 엄청나게 멍멍 고생을 하면서 촬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만큼 진짜 보람찼었고 수중 촬영은 저에게 있어서 버킷리스트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요. 저의 고생을 알아주셨는지 아무튼 그 컨텐츠가 또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뜻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악마는 헤이즐을 입는다. 뉴욕 패션위크 영상이죠. 그 영상도 진짜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화려해 보이는 삐까뻔쩍해 보이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저의 담당자 매니저님과 그리고 편집자 친구 이렇게 3명이서 같이 갔던 거였는데 패션위크라는 그 현장을 처음 가본 곳이었고요. 그래서 맨땅에 진짜 헤딩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게 뭐 쇼를 초대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결정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막 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타협해가면서 부딪혀가면서 쇼도 가고 그리고 촬영도 하고 그리고 또 막 내용도 만들고 막 영문 번역도 하고 막 녹음도 하고 여차저차 해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낸 제가 굉장히 애정이 많이 담긴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을 시점에 제가 밀란 패션위크에 가 있는 상황일 거예요. 악마는 헤이즐을 입는다 시즌2를 만들어 갖고 올 거예요. 또 얼마나 또 고생을 하고 오게 될지. 언니 셀카 어플 뭐 쓰세요? 라는 질문도 많았어요. 저는 셀카 어플은 스노우 활용해서 많이 찍고요. 그럼 필터 같은 거는 푸디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뭐 얼굴 보정 같은 거는 뷰티 플러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빨리 갈게요. 그 다음 질문은 애정하는 쇼핑몰 알려주세요. 애정하는 패션 브랜드 알려주세요. 등등 있었어요. 일단 저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진머만 그리고 뭐 셀프 포트레이트 그리고 포 러브 앤 레몬 뭐 명품 브랜드들 뭐 샤넬, 루이비통, 펜디, 뭐 디올 등등등 네, 그 다양하게 많습니다. 좋아하는 브랜드는 많은데 고가 말고 일반 쇼핑몰 중에서는 스타일란다 그리고 크레이지걸스에서 좀 쇼핑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군데에서. 언니 음식은 뭐 좋아하세요? 저는 못 먹는 거 없어요. 편식은 안 하지만 특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해산물? 익힌 거 말고 날것의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육수도 똑같아요. 고기로 이렇게 우려낸 육수보다는 해산물로 우려낸 육수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요즘 꽂힌 음식은 또 해산물이 아니네요. 저 요즘 갈비에 좀 꽂혔거든요. 갈비에다가 냉면, 물냉면 싸먹는 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거에 좀 꽂혔어요. 아침형 인간이에요? 저녁형 인간이에요? 저는 새벽형 인간입니다. 새벽에 일찍부터 눈을 떠갖고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꾸역꾸역 뭔가를 하다가 새벽에 잠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거의 취침 시간이 5시, 6시에 자서 낮 12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패턴이 그래요. 고요한 그런 상황에서 뭔가 몰두하는 일을 할 때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란 사람 자체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미래로 가고 싶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왜 굳이 내가 겪었던 똑같은 일을 왜 또 겪어? 그리고 뭔가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다시 바꾸고 싶다는 생각 하잖아요. 사실 그러지도 않아요. 저는 오히려 내 미래가 어떠할지가 더 궁금하기 때문에 오히려 타임머신이 있다면 미래로 빨리 가고 싶지? 과거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성형 혹은 시술 혹은 교정하셨나요? 이것도 사실 오래전에 옛날에 많이 언급해드렸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성형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하고 싶은데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이 부분 조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부분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저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형을 해서 조금 더 예뻐지는 것보다 성형을 하고 나서 망하면 어떡해라는 그 두려움이 더 커요. 다시 원상복귀가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성형 안 해요. 대신에 이제 뭐 시술 같은 경우에는 20대 완전 초반에 제가 보톡스를 한번 맞았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보톡스를 한 번도 안 맞았거든요. 왜냐면 맞았는데 여기 뭔가 여기만 가냘퍼져야 되는데 볼 있죠? 볼 있는 데가 진짜 이렇게 된 것처럼 움푹 파이게 돼서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여기가 같이 꺼지는 거, 볼이 같이 꺼지는 현상이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보톡스 나 다시는 맞으면 안 되겠다. 내가 보톡스 같은 게 안 맞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보톡스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돌아오기까지 조금 시기를 거쳤었고 이번 2월달이었나 3월달이었나 올해 초에 제가 하늘이랑 지아랑 같이 하늘이가 소개시켜준 피부과에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울세라, 써마지 그 리프팅을 받았었는데 효과 좋더라고요. 그 시술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리프팅 밴드 있잖아요. 그 리프팅 밴드도 좀 꾸준히 착용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여기 라인 있죠? 이 얼굴 라인이 확실히 정리된 느낌 받더라고요. 그래서 울세라 써마지 괜찮네 라는 생각을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울세라 써마지 그런 시술은 꾸준히 해볼 생각이에요. 교정 관련된 부분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었는데 교정 안 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치과라는 곳을 많이 안 가봤어요. 제 몸 신체 부위 중에서 치아가 좀 유달리 조금 건강한 편인 것 같긴 해요. 치열 자체는 유전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치열이 고르시고 아빠도 고르셔서 그래서 교정한 적 없고요. 그리고 또 애교살에 필러를 넣냐는 질문을 또 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거 그냥 제 애교살이거든요. 제 안구가 약간 돌출형이에요. 돌출형이어서 조금 애교살이 좀 더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웃을 때 이렇게 웃었을 때 여기 애교살 주름이 좀 심하게 지거든요. 아무튼 애교살 필러 안 넣었고요. 그리고 코도 질문해주신 분 진짜 많았어요. 코도 제 겁니다. 저는 코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여기 다 제가 쉐이딩으로 잡아서 그렇지 옆에서 보면은 여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렇지 여기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코도 하지 않았고요. 학창시절의 헤이즐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삼수생 영상이랑 학생 메이크업 영상을 보시면은 저의 학창시절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공부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었는데 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되게 민망하긴 하지만 왜 이렇게 민망하지? 이렇게 민망해. 아무튼 3년 동안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전교 1등을 했었어요.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머나먼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나서 공부 어떻게 했냐고에 대해서 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지금 나이가 31이다 보니까 10년 훨씬 전이거든요. 내가 그 당시에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온몸이 막 몸서리가 쳐요. 그 정도로 제가 원래 공부를 좋아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해야 되니까 억지로 했던 거지 공부를 기본적으로 좋아했던 사람 같지는 않고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은 절대 못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죽도록 열심히 했던 거는 맞았던 것 같고요. 공부라는 거에 조금 흥미를 좀 느끼게 됐던 거는 중학교 때 친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였어요. 자기 얘기한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실명을 안 밝히고 그 친구에 대한 설명을 살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얘는 공부 잘하는 캐릭터가 아니야. 평상시 행동하는 거 보면은. 놀 거 다 놀고 공부할 거 다 하고 굉장히 멋있는 친구였어요. 성격도 굉장히 쿨하고 남들은 너 어저께 몇 시간 공부했어? 너 공부 좀 했어? 그러면 실제는 공부 많이 했으면서 나 어저께 공부 별로 못했어. 나 시험 이걸 망하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나 어제 공부 몇 시간 했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했어. 야 너도 열심히 해. 그러니까 약간 이런 타입의 친구였어요. 되게 멋있다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춤도 추고 놀기도 놀고 하면서 공부할 것도 공부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건 좀 재밌는 질문이라서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욜로족이신가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명품 할부로 사시나요? 라는 재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욜로족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마냥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진 않습니다. 즐기면서 살지만 그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욜로족까지는 아닌 것 같고, 명품 할부로 사시나요? 아니요. 저 할부로 사는 거 정말 안 좋아해요. 모든 물건 다 똑같아요. 할부로 사면 뭔가 빚지는 것 같잖아. 다음 달에도 내야 되고 그 돈을 또 다음 달에 내야 되고, 이게 너무 싫어서 모든 것들은 다 일시불로 합니다. 네, 일시불로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잔고가 있을 때 사실 그게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그 있을 때 저는 구매를 하는 거예요. 대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질문이요. 되게 세밀하게 질문들이 다양하게 많았거든요. 일단 포괄적인 내용은 연애, 남자친구입니다. 질문들 중에 가장 많았고요. 그 이유인 즉슨 제가 생각하기로는 로자 영상 때문인 것 같아요. 디즈니랜드 가기 전 겟레디미에서 제가 워낙 연애하고 싶다고 막 말을 많이 했어갖고, 일단 현재로서는 남자친구 없고요. 그리고 만들 거고요. 독신주의자 아닙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일하느라고 시간도 없었고,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근래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또 언니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뭐 자만추인가요? 입만추인가요? 자만추, 입만추 이 단어도 나 이번에 처음 들어본다. 일단 제 이상형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외모로 따졌을 때 이상형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바뀌냐면은 그 현실과 상황과의 이성과의 그런 타협점들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외향적인 이상형을 이런 거 처음 말해봐서 너무 지금 적응이 안 돼. 민망하다. 전 좀 귀여운 사람 좋아해요. 터프하고 남자답고 막 이런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요. 생긴 것도 그렇고 성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약간의 귀여운 요소가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좀 호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이상적인 이상형을 말씀드리자면은 가치관, 그리고 책임감, 자상함, 플러스 센스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요, 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까다로워지는 것 같아요. 제 상황에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 세분화돼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가치관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종교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관, 그냥 인생관 정도? 이런 가치관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이 사람과 내가 정말 평생 동안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책임감을 뜻하는 건데요. 자기가 내뱉은 말,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사람,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감 있게 대하는 모습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자상함.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포인트겠죠? 센스까지 있으면 진짜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어딨니? 어딨습니까? 나와주세요. 네, 아무튼 제 이상형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연애관은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언제든지 편안한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관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셨어요. 결혼을 하시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결혼이 필수 요소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연애하다가 이 사람과 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결혼하는 거고. 그리고 자만추인가요? 입만추인가요? 이거 나 찾아봤다니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 이거 맞죠? 근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를 추구합니다. 근데 상황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만나는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저는 일단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은데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 소개받아 보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친구 플러스 이제 연애관에 대한 얘기는 해드렸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언니의 미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 미래 계획은 매번 바뀌지만 항상 그 큰 그림, 큰 틀은 같은 것 같아요. 언젠간 나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내 이름을 걸고선 만들고 싶은 뭔가가 생겼다 하면은 그때는 정말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현실에 충실해서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뭔가 정말 한 10년 뒤에 그게 어떤 형태가 되던 간에 누가 봐도 이것은 헤이즐 거다. 이것은 헤이즐이 만든 브랜드다. 라고 남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저의 아이덴티티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무언가를 분명히 만들 생각입니다. 네, 그것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헤이즐이 있는 것이고 멋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같이 끈질기게 끈끈하게 인연 이어나가자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헤이즐 Q&A가 끝이 났습니다. 와, 이거 분량 얼마나 나올까? 러닝타임 이거 한 40분 진짜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스킵 안 하셨죠? 다 꼼꼼히 봐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몇 페이지에 걸친 Q&A를 네, 드디어 끝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궁금하신 부분 시원하게 제가 긁어드린 거 맞나요? 맞겠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 70만 구독자 헤이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헤이즐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재밌는 영상들 많이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팬미팅 공지도 조만간 해드릴 거고요. 팬미팅도 많이 와주세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또 재미난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마지막 인사는 헤이즐 have fun! 안녕!